국내 금시장은 지금 국제 금 가격이 단기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완만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의 특이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이 10%에서 많게는 15%까지 형성되며 투자자들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와 달러 약세 가능성을 반영하며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KRX 금시장은 수요 집중으로 인해 국제가 대비 확연히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RX 시세는 그람 단위 거래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더 씌워진 상태라 지금 진입하는 투자자들은 국제가 기준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개인 매수세가 급증한 금 ETF는 국제 금 가격을 그대로 추종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도 시 15.4% 배당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지난 며칠 동안 증시 불안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는데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8.23% 급락하고 코스피 전체가 3.7% 하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지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은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금은 다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지금과 같은 프리미엄 과열 국면에서는 국제 시세와의 괴리를 반드시 체크하며 진입 타이밍을 조절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금 ETF의 매수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한 개인 투자자의 직접 매수라기보다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 등에서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금 비중이 기계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 이후 변동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높이는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서 금 ETF로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금 ETF는 국제 금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면서도 매도 시 15.4%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 투자 목적에서는 가장 비효율적 상품군으로 분류됩니다. 더구나 ETF는 환율 민감도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시 금 가격이 오르더라도 환차손으로 수익률이 깎이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반면 금 실물, 금 통장, KRX 금시장 등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지만 ETF에 비해 세금과 비용 측면에서 우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KRX 금시장은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고 양도세와 부가세 부담이 없어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지만 현재 국제 시세 대비 히렘처츠프로나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단기 진입에는 부담이 큽니다. 결국 지금 금 ETF를 매수하는 개인들이 있다면 이는 금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시장 변동성 속에서 자금이 자동 이동된 경우가 많고 실제로 금 투자 자체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ETF보다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다른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ETF가 금 투자 수단 중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핵심 이유는 세금 구조에 있습니다. 금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전체 세율이 훨씬 높아질 위험까지 존재합니다. 반면 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양도세가 없고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 가격 상승이 발생했을 때 순수익 측면에서 ETF 대비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 시세가 동일하게 10%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ETF 투자자는 세금 공제 후 실제 수익률이 약 8.46%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KRX 금시장의 경우 세금이 없어 상승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KRX 금시세가 국제가 대비 1.5% 높은 김치, 프리미엄 상태라 세금은 유리하지만 매수 단가 자체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금통장 금적립식은 국제 금시세를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되지만
매매 차익, 보유, 차익에는 연본 퍼센트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며 실물 인출 시 추가로 10%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분할 매수 방식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세금 구조를 고려할 것인가, 매수 단가를 고려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며 ETF는 두 기준 모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KRX 금시장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금 투자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개 단위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국제 금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데다 양도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 거래 비용 측면에서 ETF나 금통장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평소와 다릅니다. 국제 금 가격과의 괴리, 즉 김치 프리미엄이 10.5% 수준으로 과도하게 형성되며 KRX 금시장의 장점이 희석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수요가 과도하게 몰릴 때 발생하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8.23% 폭락하고 코스피 전체가 3.7% 급락하는 등 불안 심리가 극대화된 시점에 KRX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KRX에서 금을 매수하면 향후 금값이 상승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빠지는 순간 수익률이 깎이는 이중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금이 상승 추세를 멈추고 횡보하거나 약한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프리미엄은 빠르게 축소되기 마련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 금 가격은 그대로여도 KRX 시세는 조정받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또한 KRX에는 두 가지 종목, 1kg 기준 금과 100gamo 기준 금이 존재하는데 두 종목의 가격 구조가 동일하지 않아 잘못 선택하면 단기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진입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KRX 투자는 세금은 유리하지만 매수 단가가 비싸다는 함정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수보다는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면서 금을 실물로 보유하고 싶다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실물금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는 시중은행들이 1925고심 글링 메이테그람 단위의 실물 골드를 국제 금시세 런던 금 기준 간야 를 그대로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격 구조는 은행금 상품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어느 시점에 가더라도 국제 시세에 연동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금을 실물로 살 때는 10%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문제는 현재 KRX 금시장에 붙어있는 김치 프리미엄 헨즈 임 10%, 이 부가세보다 더 높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과도할 때는 오히려 부가세를 내고 은행에서 국제 시세 가격에 실물금을 매수하는 것이 단가 측면에서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시세 기준 1근 가격이 100이라면 부가세 포함 은행 가격은 110이지만 KRX는 최근 110+1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하면 은행 매수가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또 은행 실물금은 중량 단위가 명확하게 표기된 정품 골드바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순도에 대한 우려도 없고 KRX처럼 두 종목 1kg 100g짜리나 간 가격 차이로 혼동될 위험도 없습니다. 다만 실물 보관 시에는 분실 도난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금고 사용, 은행 보관 서비스 등 관리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단기 매매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처럼 프리미엄이 팽창한 국면에서는 세금보다 매수 단가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은행 실물금 매수가 가장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두 종류의 금 종목, 1kg 기준 금, 100g 기준 금, 이 서로 다른 가격 구조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KRX는 1g 단위로 사는 곳이니까 어떤 종목을 사든 동일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기준 중량에 따라 호가 단위와 유통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국제 금 시세를 기반으로 움직이더라도 1kg 기준 금 종목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고 거래량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국제가와의 괴리가 적은 편이지만 100한 기준 금 종목은 개인 비중이 더 높아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프리미엄이 더 크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김치 프리미엄이 10%까지 확대된 국면에서도 두 종목 간 프리미엄 폭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고 특정 시점에서는 100간호 기준 금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KRX 금은 국제 시세보다 비싸다가 아니라 KRX 두 종목의 가격 왜곡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호가 단위 차이 때문에 체결 속도와 유동성도 종목별로 다르며 특히 가격 변동이 큰 날에는 유동성 부족이 체감될 정도로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투자자가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같은 KRX 시장 안에서도 단가가 더 비싼 종목을 매수하게 되어 향후 프리미엄이 정상화될 때 손실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RX 금에 투자할 때는 지금 어떤 종목이 국제 시세와 가장 근접한가, 프리미엄이 어느 쪽에서 더 과도하게 붙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단순히 금리, 환율, 국제 시세만 보고 진입하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 시장의 매수세 강화에는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단 하루 만에 8.23% 하락하고 코스피 전체가 3.7% 급락한 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금달러와 같은 피난처로 몰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단기 심리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불안 요인, 고금리 장기화 우려, 미국 경기 둔화 신호, 달러 강세 완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한다는 경험적 패턴을 강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변동성이 커질수록 금 수요가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며 단기 조정 이후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 글로벌 채권 수익률 둔화, 그리고 미 달러 지수의 약한 후퇴 움직임이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KRX 금 시장은 국제 시세 대비 10.15% 김치 프리미엄 상태라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금 매수 증가, 가격 왜곡 심화라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금은 매력적인 대피처가 되지만 이러한 공포 매수가 KRX 프리미엄을 더 부풀려 결과적으로 매수 단가 리스크를 키우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어떤 가격에 진입하느냐이며 특히 프리미엄이 과도한 시점에는 감정 매수보다는 채널별 가격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 금 투자 전략의 핵심은 가격 구조를 이해하고 진입 타이밍을 분리하며 채널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국제 금 가격은 중앙은행 금리 동결 기조, 미달러 약세 가능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유지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여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별개로 KRX 김치 프리미엄이 10.75% 붙어 있는 상태라 단순히 금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KRX에 진입하면 향후 프리미엄 축소 구간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략은 KRX 금시장 진입은 프리미엄이 5% 이하로 내려왔을 때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실물 보유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은행 실물금을 활용해 국제 시세 가격에 가깝게 매수하고 부가세 10%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 프리미엄 대비 훨씬 안정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ETF입니다. 금 ETF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세금 15.4%와 환율 변동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장기 금 투자 목적에는 부적합하며 시장 변동성으로 자동 매수된 상황이라면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환율 관점인데 원 달러 환율이 약세 원화 가치 하락. 구간에서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금 매수 단가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금은 단기 급등을 추격하는 자산이 아니라 가격 구조가 정상화될 때 천천히 분할 진입하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처럼 증시 급락 3.7%, 대형주 급락 SK하이닉스 8.23%, 투자심리 위축 구간에서는 공포 매수가 프리미엄을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만큼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채널별 가격, 세금, 프리미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비교하며 전략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입니다.